새벽 2시 페르시아만 위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서 치솟은 화염이 밤하늘을 낮처럼 밝히고 그 불빛 아래 수십 척의 유조선들이 꼼짝도 못한 채 검은 바다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이 좁디 좁은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고 공장이 멈추고 증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난 지금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 한때 70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01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원유 공급 차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1973년 석유 파동과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쥐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격화된 하마스 전쟁과 헤즈볼라와의 충돌은 이란의 배후 지원이라는 의심을 더욱 붙였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첫 단추가 끼워진 순간부터 석유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생산량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체 너비가 55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거의 90%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만 세계 시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란군은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기뢰를 설치하고 선박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은 전쟁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흐르던 동맥이 갑자기 3분의 1로 좁아진 것입니다. 2016년 3월 8일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변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25,900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다가 각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 100달러 근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3월 13일 기준 떠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 14센트에 마감했고 미국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8달러, 708달러, 78달러, 71달러, 71달러 거래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란 전체 가스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는 이 시설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서 카타르의 주요 가스 시설을 공격했고 전쟁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자국 에너지 시설 공격이 반복되는 걸프 지역의 모든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 한마디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이 폭풍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강타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이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협이 막혔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핵심 통로가 끊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 7척이 고립되었습니다. 이 중 1척에는 국내 소비량 3일치에 해당하는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만 해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111루그원이었는데 3월 둘째 주에는 1,1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초강수를 두엉수를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66년 2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001% 상승했고 8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재료 수입 가격이 3.9%나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부터 기름값 폭등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같은 양의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코스피 지수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월 19일 코스피는 3% 가까이 폭락하며 5,719샵까지 밀렸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 상황을 역사와 비교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했을 때 당시 금수 조치가 적용된 원유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약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유가는 4배 가까이 뛰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은 그때를 훨씬 넘어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엔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금수 조치였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혀 있어서
전 세계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JP 모간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머무를 경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150달러를 넘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전략 비축기지 9곳에 약 1억 9천만 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수입 없이 약 6박 8일을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면 68일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하여 2,604억여만 배럴의 비축률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모든 대책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달 이상 이어지면 비축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산업 현장의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에게 에너지 공급 중단은 곧 공장 가동 중단을 의미하고 이는 수출과 고용과 경제 성장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져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위기가 서민 가게를 직격한다는 점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식자재 운송비가 오르고 결국 밥상 물가까지 모조리 끌어올립니다. 환율까지 치솟으니 수입 식품과 생활용품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한 달간 10% 오르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추가로 0.1.4%포인트까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중동의 전쟁이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의 식탁 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겠지만 에너지 시설 공격이 확대되고 걸프 지역 전체로 전쟁이 번진다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변화에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의 변화를 계속 추적하며 전해드리겠습니다.